안녕하세요. 탈북요군장교 김정아TV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은 사랑입니다. 다녀가신 흔적 꼭 남겨주세요. 충성! 네, 북한 열병식 특집 3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열병식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시달리는 후유증 5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북한 열병식 선발 과정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북한 열병식 훈련 방법에서의 가장 디테일한 방법을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번 시간에는 북한 열병식 참가자들의 후유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돌아가는 북한 열병식 참가자들을 열병식 진행하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신체검사를 시킵니다. 신체검사 시키는 이유, 한 달에 한 번씩 신체검사는 원래 군사대학에서는 안 했습니다. 근데 본 열병식이 진행되기 6개월 전인 1997년 4.25 열병식이었습니다. 제가 참가하려고 했던 그 열병식이 1997년 4월 25일 영병식을 위해서 4.25 인민군 창건 열병식을 위해서 1996년 10월부터 체육촌이라는 곳에서 2개월간 미림 비행장 나가기 전까지 2개월간 거기서 훈련을 할 때 그때부터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신체검사가 진행됐습니다. 10월에 나와서 훈련 시작하면 11월 매달 말마다 계속 신체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 신체검사 이런 할 때 그때 제가 어떤 걸 검사하는지 디테일하게 보니까 위병 환자들 제일 먼저 검사하고요. 간염 환자들 제일 먼저 골라내고 그 다음에 치질 환자는 무조건 돌려보냅니다. 치질 환자는. 이게 계속 북한 열병식 방법을 지난번에 영상을 보여주다시피 이렇게 발을 올리차면서 온 상체를 뒤흔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치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걸리는 병이 좌골신경통, 추간판 탈출. 그럼 이 병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위병이 왜 나오냐면 열병식 훈련을 하면서 이 열병식 훈련 참가자들이다 나니까 식사 훈련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열병식 훈련합니다. 그리고 식사 끝나고 오면서 또 열병식 훈련을 한 운동장, 군사대학 운동장 그 체육촌 그 큰 곳에 운동장이 상당히 넓은데 그 운동장을 계속 돌게 합니다. 열병식 훈련으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돌고 밥 먹고 나와서 돌고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놈의 밥은 즙쌀나게 정말로 진짜 북한 군에 입대해서 최악의 밥을 먹었을 때가 바로 북한 열병식 그 체육촌에서 제가 먹었을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정말로 소금도 너무 귀하게 먹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공급이 너무 안 돼서 그때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식량을 먹는 것마저도 그렇게 돌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갈증이 나서 너무 물을 먹고 싶어서 그때 체육촌 그 정상에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 저수지에 체육촌 학생들이 그 체육하는 친구들이 올라와서 물을 먹는데 그때 우리 열병식조가 한번 올라갔을 때 그 체육촌 친구들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우리 열병식조가 한번 휴식을 줬을 때 피 터지게 올라가서 빨리 물 먹고 빨리 내려와야 또 다음 훈련에 늦지 않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올라와서 그 학생들이 막 몰려가서 물을 먹다니까 체육촌 학생들이 물 가지러 왔다가 야 이 무슨 껍데기 군대들이야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열병식 그때 우리 그룹이 상당히 그때 분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 열병식 참가자라는 그 명예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체육촌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꼬제비 취급을 받았던 그런 아픈 기억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물 공급 자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속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 훈련을 했고 그 훈련을 하면서 밥 먹기 전 밥 먹고 난 후에 계속 이렇게 돌리기를 시키니까 계속 열병식 훈련만 계속 시키니까 이게 위가 계속 밥 먹자마자 소화를 못하고 계속 처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군사대학에서 먼저 그 급성위경련 그 증상이 바로 나오면서 밥 먹으면 계속 이게 어바이트 하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제가 쇼크로 딱 쓰러져서 정말로 사체실 문 앞에까지 들어갈 뻔한 거죠. 진짜로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 땅이 이렇게 빙 까꾸로 서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의식을 차려보니까 제 몸 위에 하얀 천이 이렇게 뒤집어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 얼굴까지는 다행히 안 씌우고 요 가슴까지 씌웠더라고요. 그래 깨나니까 간호원이 귀신을 본 것처럼 와 하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왜 일어났네요? 추워서 일어났다고. 그랬더니 아침에는 사치실 가야 되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살아난 사람 보고. 얘도 너무 놀란 거죠. 그게 바로 열병식 갔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증언을 제가 제일 처음에 아마 이만갑에서 했을 겁니다. 지금 조회수가 아마 한 100만이나 됐나? 그 영상이 제일 처음에 제가 그때 한국에 와서 열병식 관련돼서 제가 증언했던 거였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훈련소를 참가했는데 이 훈련을 시작할 때 또 저희 중대장이 저희한테 강조한 게 이 배띠였습니다. 배띠를 그때 있는 사람들은 차고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각반. 우리는 그때 당시 각반이라 불렀어요. 이게 군 협띠 같은 거예요. 국방색으로 막 선을 누벼서 면을 누벼가지고 앞에는 이렇게 철각반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각반을 2개씩 준비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차야 되나 했더니 열병식 훈련을 그런 아무런 준비 없이 이 내장을 잡아주는 아무거 없이 훈련하게 되면 내장 파열까지 올 수 있다. 장기가 못 견딘다.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제일 첫날에 그걸 우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올라온 거는 열병식 훈련소로 올라왔다. 그냥 학생으로 올라온 게 아니다. 이러면서 너네가 실직 공부하는 거는 열병식 끝난 다음에 다시 공부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제가 열병식 참가자로 거기 이재수 군사대학에 올라간 걸 그때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집을 할 때는 이게 열병식 훈련소로 올라간다는 거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군사대학 학생으로 올라간다고만 얘기를 해서요. 그리고 중대장이 말을 해놓고 없는 사람들 손들라 이래가지고 없는 사람들 한 몇이 있다 이러니까 그 남자 중대에 가서 또 조금 구해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당시 조금 여유를 갖고 있었는데다가 당시 이재승 군사대학에 저희 오빠 전우들이 있었어요. 그 오빠들한테 가서 중대장이 이런 거 차라던데 이거 뭔 소리냐고 했더니 그 오빠들이 그거 무조건 차야 돼. 장기 잘 보호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오빠들이 그때 구해줘서 저는 그때 그걸 해결을 했거든요. 당시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사전에 북한은 이 열병식 참가자들이 이런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할 때 제일 먼저 걸러내는 위병, 간염, 그리고 치질, 그리고 자골신경통, 추간판 탈출 이러한 환자들을 가장 먼저 걸러내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나중에 제대됐을 때도 어떻게 나중에 열병식이 끝난 다음에도 어떤 후유증으로 나오냐면 위병 같은 경우는 거진 평생 시달리고요. 거기에서 간경화 오게 되면 정말 진료를 못하고 거진 생활제대, 감정제대, 북한말로 감정제대, 한국말로 하면 의가사제대죠. 의가사제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열병식 훈련을 하다가 제가 대학에서 위 때문에 쇼크 왔던 그 기록 때문에 넌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랬는데 양아버지가 그때 이재승 군사대학 학장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무조건 들어오게끔 거진 강제로 제 이름을 거기다 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딱 들어가서 학장 보고 막 나가겠다고 했더니 야, 너 나가서 죽게 되면야 난 니네 아버지 얼굴 볼 체면 없어. 이러면서 그때 학장도 딱 거절을 한 바람에 할 수 없이 대학 들어가서 제가 그해 12월부터 제가 공부를 바로 11월 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공부 들어갔댔습니다. 근데 공부 시작해서 딱 한 달 되니까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이게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제가 일어 못 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고 울고 이러면서 완전히 일어나 앉지를 못하니까 중대 사관장이랑 군인들이 분대장이랑 해서 저희 전우들이 저를 업고 대학병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학병원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저의 혈관을 만지는데 만지지 못하게 제가 막 소리 지르니까 얘 아무래도 자골신경통 같다 이러면서 그런 병이 내 왜 오냐고 나 여지까지 다리 아파본 적 없다 이랬더니 너 열병식 훈련 참가자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열병식 훈련 참가자에서 이재수 군사대학에 다시 들어간 사람이 3명인가 4명밖에 많지 않아서 그 가려내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때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함께 한 친구들은 우리하고 함께 올라온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가 열병식 훈련소로 열병식 훈련하러 체육촌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온 신규 신입생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아예 열병식 훈련하고 상관없이 뽑았기 때문에 키도 작고 모든 비율이 열병식 훈련 참가자들보다는 확실히 부족하죠. 근데 그 속에서 지금 나를 딱 보더니 저래 다리 아파서 들어왔다니까 너 열병식 훈련 참가자지? 한 번에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열병식 훈련 참가자들 가끔씩 이래 이러면서 마비증 훈련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훈련하다가 계속 했으면 모르겠는데 훈련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지금 이 증상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몇 달 재활 치료하면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약도 없고 주사도 없고 그냥 방치해버리더라고요.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방치돼 있는 채로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배변 활동이었어요.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침대 밑에다가 바게트에다가 그냥 석탄재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으면 끝입니다. 내 혼자 알아서 해결하래요. 그 다음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죠. 97년도니까. 정말로 벽 짚고 제가 그때 필사적으로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막 굴러서 머리 찢어지고 팔굽 까지고 무릎 까지고 제가 걷기 연습하겠다 나가면 온 병원이 완전히 난리도 났댔어요. 제 죽으러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진 자살 시도하는 사람처럼 아마 보였나 봐요 그때. 근데 저는 필사적으로 걷기 연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걷기 연습을 3개월 동안 그렇게 미친 듯이 해서 제가 끝내 대학 졸업할 때 다리를 살짝 절면서 나왔댔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배치돼서 8.15 훈련소에 배치돼서 그 양어장 공사를 할 때 제가 다시 두 번째로 다리 마비된 거죠. 아마 정승상 감독님하고 제가 합동방송하면서 개구리 된장찌개 했던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로 마비된 거였죠. 근데 열병식 참가자들 중에 저만 이렇게 시달리냐?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8.15 훈련소에 저희 8.15 훈련소 5186단 5대대 안에만 열병식 훈련 참가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저희 이소대장 이중대 이소대장이 저희하고 열병식 같이 참가했던 친구고 저희 3소대장 같은 경우에는 남포혁명학원에서 저를 열병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중대 1소대장 이렇게 해서 소대장들만 정확히 딱 5명이었거든요. 제가 먼저 의가사 신청을 낸 다음에 그해 가을에 저희 이소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동계훈련 들어가기 전에 이 5명이 줄줄이 다 의가사 신청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간다고 니네들 다 하냐까 자기네도 아팠대요. 그걸 말 못했대요. 병명 진단을 보니까 거진 다 추간판 탈출로 진단을 내더라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 부분이 됩니다. 나중에 저희 이소대장 같은 경우에는 열병식 완전히 끝나고 휴가를 집에 갔는데 한 달 동안 진짜 이 친구도 다리를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내가 그때 왜 다리 못 썼는지 자기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 나중에 이해가 됐다고 이러면서 자기 열병식 끝나고 대학에 들어오니까 고향 가기 전에 대학에 들어오니까 내가 다리 마비돼서 이렇게 3개월 동안 누워있다가 갔다 이 말 듣고 자기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걔 다리 제일 튼튼한 애인데 왜 그렇게 됐지?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집에 가니까 자기가 그렇게 다리 못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대 배치되고 그러니까 둘이서 나중에 같이 부대 같은 중대 1소대장 2소대장 이렇게 배치돼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그때 둘이 만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열병식 같은 그 고충을 겪었던 그 친구라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북한 열병식 참가자들이 후유증, 위병, 간염, 간경화 정확히 간염이라고 말하기 전에 간경화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치질 가장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좌골신경통, 추간판 탈출 이렇게 5가지 후유증 병 진단을 항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열병식 참가자들의 후유증입니다. 북한 정부는 이걸 알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을 신체 검사할 정도로 이걸 알면서도 계속 그들을 그러한 강도 높은 대열 훈련 방식으로 북한 열병식을 진행하는 북한 정권의 잔인함을 또다시 알 수 있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탈북요군장교 김정아TV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은 사랑입니다. 다녀가신 흔적 꼭 남겨주세요. 충성!